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연습하셨다더니 씹으셨어요. 테크로우, 오늘 주제는 구글 때문에 요새 이슈가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구글이 이슈가 된 게 이제 인앱 결제를 기존에는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를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자기네 앱마켓에서 판매하는 모든 앱들한테 적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국회도 그렇고 이제 앱을 개발하는 개발사들도 그렇고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시기를 정확하게 공지를 안 하고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앱 결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인앱 결제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해버렸죠? 뭐가 문제인지? 네. 인앱 결제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께서 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인앱 결제는 저희 뭐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 앱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만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된다는 네.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안전 문자가 자꾸 와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인앱 결제만 되는 시스템이 있고 인앱 결제랑 인앱 결제가 아닌 걸 혼재해서 결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앱 결제만 강제하는 방식이 애플에서 취하던 방식이고 예, 애플에서는 이제 자기네 앱마켓을 통해서만 그렇죠. 결제가 예. 되고 그 결제 수단도 이제 거기 저장된 애플 결제 수단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였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도 쓸 수 있고 네. 뭐 우리가 뭐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하거나 그 앱 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결제 수단들 뭐 예를 들면 무슨 페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다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글 결제 수단만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카카오톡 같은 거 생각하시면 선물하기를 결제하면은 그냥 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선물 그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모티콘은 또 구글 결제로 제가 선택을 아마 했었나 봐요. 이제는 이제 그거를 강제한다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한 통로로만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전에는 구글은 그냥 선택을 하게 했어요. 개발자 수익은 뭐 70%고 30%는 구글에게 지급됩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강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게임 부분에는 그걸 반드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쓰도록 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다른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들도 꼭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플레이 스토어죠. 네, 플레이 네. 스토어에서 이제 판매되는 앱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결제 수단을 쓰도록 정책을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앱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기존과 갑자기 다르게 비용을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결제 수단 중에는 뭐 반드시 그 결제 수단을 붙이는 거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상 개발자랑 수익을 나누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그 수익을 나누면 이제 개발사의 수익은 줄게 되는 게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자기네가 이 수익을 줄이지 않으려면 이만큼 30% 더 지급하는 만큼 소비자한테 더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거다라는 논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주된 논리는 그거고 예. 가장 먼저 반발하는 건 이제 수익이 줄게 될 테니까 30%를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개발사들은 사실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는 게 제일 많은데 그걸 강제하게 되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구글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원래 우리 정책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강행하는 거야라고.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계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최근에는 근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신고를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다 신고를 했는데 뭘로 했냐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보면 이제 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것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신고를 최근에 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는 사실 계약상 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럼 방통위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그쪽에서 심사를 해봐야 그렇죠.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내리겠죠. 뭐 무조건 갑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용 약관에는 없었던 내용을 갑자기 강제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반발할 방법이 사실 많지는 않고 반발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다른 데서 팔겠다 이러면은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점유율이 우선 플레이 스토어가 80%고 그렇죠. 예. 사실 앱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겠죠. 네. 예, 다운로드 되는 횟수 자체가 다를 테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인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30%의 수수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스타트업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국회에서 네, 네, 네.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라는 주장들을 네, 네. 좀 하고 있거든요. 7대3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불문율 같은 건 것 같은데 사실은 구글이 아니라 애플도 30%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원래 구글이랑 애플이랑 차이 났던 게 30%였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 11,000원 하는 거를 이제 애플에서 결제하면 14,000원이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30%가 문제라면 우선 뭐 애플은 왜 그렇게 하냐 라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사업자가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걷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자의 자유인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사업자의 크기가 너무나 시장에서 점유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일 뿐이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 안드로이드 마켓의 자율성? 좀 오픈된 그것이 있었잖아요. 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차별점은 애플의 생태계는 좀 폐쇄적이지만 네. 구글의 생태계,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그 개방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조금 더 낮은 비용이고 개방적이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더 많이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막 이렇게 생태계가 쫙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점유율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상 빠져나가게 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너네 수수료 그냥 내가 내라는 대로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너만 믿고 여기서 있었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앓는 소리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이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생각한다면 시장 내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소진이 있죠. 반독점 얘기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락인된 상황에서 갈 수 없는데 마구 높여버리면 계속해서 그 높인 걸 쫓아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스퀴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아니면 결국 소비자한테 비용을 높게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인앱 결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도 지금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본사하고 다르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사건에선 미국 본사랑 한국에 있는 구글 코리아 두 군데 다 신고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본사에서 정책을 그렇게 정해서 따르기로 한다면 당연히 네. 코리아에도 적용은 될 것 같은데, 네. 뭐 한국에는 이런 규제가 있으니 한국만 배제한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명확하게 이제 이게 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네. 이거 굉장히 판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 제50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라고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요건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게 현저히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 뭐 이런 문구가 돼 있어요. 현저한 손해는 얼마의 손해야? 막 이럴 수는 그렇죠. 있죠. 이게 우리나라 보면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모호하게 표현을 네네. 해놔서 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 법원에서는 상당한 손해랑 현저한 손해를 다르게 봐요. 아 그래요? 현저한 손해는 진짜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네. 상당한 손해는 그거보단 좀 적은 손해도 상당한 손해로 근데 인정될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판사의 그냥 재량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눈치 게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글 인앱 결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는 주제 생각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PM법의 보충 한번, 모빌리티. 네, 모빌리티를 보충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피드백 주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좋네요.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PM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